북한 배와 한번 붙을 뻔한 썰. 해군 얘기다. 해군 얘기 한번 해볼까? 해군 얘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북한 배와 한판 붙을 뻔한 썰. 잠수보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15년도 7월 해군에 입대해서 17년도 6월에 전역한 트수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해상병, 해군 소속 병들을 모두 일컬는 용어인데, 해상병들은 6개월의 최소 해상 근무 기간을 채우게 된다면 육상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조건 6개월 이상 해상 근무를 해야 육상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바다 위에 있어야 돼? 해군들은? 우와. 물론 보직에 따라서 아예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기도 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함정에 남는 병들도 많습니다. 꺼무이키와 예능 프로인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함정에서 병들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정말 엿같거든요. 함정에서 부사관, 병, 장교 순으로 사람 수가 많다 보니 육군에 비해 간부들의 뒤치다거리가 좀 과중되어 있습니다. 함정에는 부사관이 제일 많구나. 몰랐네. 서론이 길었네요. 앞으로의 썰은 제가 함정 근무를 하면서 지내던 생긴 일이며 제 썰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육상에 근무하던 때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배는 삼함대의 기함으로 취역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따끈따끈한 신형 호위함이었습니다. 배가 신형이면 병들이 지내기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일단 신형에다가 기함이면 온갖 행사 등에 투입이 되고 해군사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투입이 되고, 삼함대 소속 FF 호위함과 초계함, 그리고 1함대 2함대에서 굴려먹을 만큼 굴려먹고 퇴역 직전인 3함대로 내려보내고, 심지어 그런 배들을 실습용으로 쓰기 때문에 해상 경계, 경비 임무도 더 많이 돌게 됩니다. 극혐이네. 그날도 똑같이 해상 경비를 뛰고 있는 날이었는데, 아니 말찌기 개꿀 아니냐? 일과 다 째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야간 개인 정비가 없구나. 와, 다 일장일단이 있네. 이건 새벽에 근무하는 대신에 오전 일과 다 째고, 이거는 일과를 다 째네. 자야 되니까 초직은 일과를 다 째네. 와, 신기하다. 우리 배는 위 그림과 같은 종류의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직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가스터빈에서 디젤 엔진으로 전환하고 저는 기관부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아서 맥심을 읽고 있었는데 프로펠러가 물에 차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승조원 침실에서 축과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와 진동을 느낄 수 있어? 우와. 보통 저속 운행하면 디젤 엔진으로 운행하다가 고속 운전으로 필요할 때 가스터빈으로 전환하고 속력을 확 땡기는데, 디젤 엔진으로 전환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가스터빈으로 바꾸진 않았거든요? 근데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속으로 임무 중에 훈련 안 한다면서 전투 배치 훈련하겠네, 자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총원 실전 전투 배치! 총원 실전 전투 배치! 응? 뭐? 실전? 방금 앞이랑 뒤에 훈련 안 붙었지? 보통 함정 내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조타 직별 당직 하사가 함내 방송으로 훈련 띵띵띵띵띵띵 총원 전투 배치 훈련이라고 하는데, 훈련이라는 내용이 사라지고 실전이라는 내용이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적군과 당장 싸울 거란 얘기죠. 방송 직후 전투 배치를 저의 배치 임무지까지 복명복창하면서 전투 상황에 돌입한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 배치! 막 이러면서 뛰어가나 보다. 알림, 승조원, 총원은 함포 사격에 대한 충격에 대비할 것. 이상 함장명 당직 사관. 뭐? 함포 사격할 거라고? 우리 배가 함포 사격을 할 거라고? 알림, 소병기, K2와 M16 근접 전투 요원들은 실탄 장전 후 함내 대기할 것. 이상 함장명 당직 사관. 우와 씨, 완전 진짜 리얼 전투 배치네. 이 두 내용이 연달아 나오면서 그것도 긴급하게 함장님 명령으로 함내 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로 한번 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필 출항하기 직전 휴가 때 영화 연평해전을 보고 복귀했는데 겁도 나고 전투력도 상승해 있었죠. 근데 한 3-40분 지났는데도 다른 방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기관 조종실로 올라갔는데 북한 말투로,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남로 올라갔는데 북한 말투로 고조 남조선 해군들은 민간 선박을 이딴 식으로 대화하메가? 라면서 무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순간 푹 팔 뻔했지만 기관 조종실에는 짬 많은 간부들이 질비해 있었기에 참아야만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 끝. 총원 전투 배치 해제 알림. 각 당직 계속은 경각심을 가지고 당직에 임할 의사 함장관 당직사관 이라는 방송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입항 후 함교에서 당직을 섰던 다른 선임 수병이라 그러는구나. 선임 병사라고 안 하고 선임 수병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건은 이랬습니다.
보통 경비 임수를 수행하면 군사작전 지역에 들어오는 상선, 특히 북한이나 중국, 어선 등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먼저 무전을 먼저 통해서 권고를 하고 경고를 한 다음에 대처를 하는데, 웬만하면 민간 상선들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무전으로 꺼지라 그러면 조용히 나가는데, 이번에 걸린 상선은 무전으로 3-4번 권고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항로를 바꾸지 않았죠. 간첩선이네. 결국 당직사관이 함장께 보고하게 되었고, 늦은 시간 열이 받으신 함장님은 전투 배치를 박아버렸습니다. 전투 배치 당시 함교는 함장님이 진짜 수틀리면 상선을 가라앉히겠구나라는 분위기였답니다. 당시에는 우리 함장님이 진급이 눈을 멀어 또 미쳐 날뛰시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있던 북상선 NLL 침범 사건 등을 보면 저게 맞는 대응이구나, 내가 진짜 우리 바다를 지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입항하고 나서 사령부를 통해 칭찬을 받았고, 그 북한 상선은 해군 내 시스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해군에 있으면 저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 아니야. 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레이더 같은 거나 GPS로 갖다가 내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상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야. 망망대해 그냥 떠가지고 디용디용 그러고서 막 뭐 그물 걷고 뭐 고기 잡고 이러고 놀다 보면은 노는 거 아니고 막 일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파악을 잘 못할 경우가 있잖아. 진짜 저런 상황 많겠다. 중국 애들은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있으면 좀 일부러 그런 거지. 중국 애들은 여기까지 오면 물 건너온 건데 서해를. 북한 애들이야 우리랑 물이 맞닿아 있으니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막 경고하고 맨날 그럴 수 있지만, 중국 애들 왔다 그러면 그건 솔직히 중국 애들은 일부러 왔지. 그게 어떻게 물려왔어? 그래. 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육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육군을 가니까 이런 경우들을 잘 접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 바다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배 위에 계속 떠가지고 몇 개월 동안 떠서 경계 근무하고, 내가 알기로는 뭐 어디 파견 가야 된다, 뭐 파병 가야 된다, 뭐 경계 근무 가야 된다 막 이런다 그러면은 저기 무슨 어디야 저기까지도 간다고 들었는데, 저기 막 사우디 있고 막 아프리카 있는데 막 그쪽까지도 막 내려갔다가 막 올라오고 막 바다 막 그 배 타고서 엄청 멀리까지도 가고 그런다던데.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는 해군이라 그러면은 그냥 연안만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 단순히 그냥 우리 바다 있는데 근처에만 있다가 그냥 바다 배 위에 떠 있다가 그냥 배 다시 들어왔다가 항구에 정박했다가 다시 또 뭐 낮 되면 또 나가고, 아니면 막 밤에 나가는 배 따로 있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나가면은 막 몇 주씩 떠 있는다며. 제가 옛날에 그 해군에 있던 애한테 들었던 얘기로 제일 힘든 일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밥 못 먹었던 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던데. 그게 무슨 배에서는 가끔 가다가 훈련을 하는데 제한 배식인가 뭐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일주일인가? 2주였나 일주일이었나 뭐 하여튼 며칠 동안 그 밥을 제한 배식이라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식량이 소실되고 아니면은 막 점점 없어져서 배 위에는 오래 떠 있어야 되는데, 작전 때문에 오래 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갑자기 있는 식량을 더 잘게 쪼개서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밥도 안 주고 막 국물 요만큼 주고 막 계속 막 그렇게 준대. 막 그게 막 사람 계열받게 한다는. 아, 배에서 자면은 잔 거 같지가 않아서 피로가 너무 쌓여. 아,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그 몸이 그냥 바로 굳어있는 이런 땅에서 이렇게 자는 거하고 계속 물에서 계속 이렇게 몸이 자극이 계속 되면서 자는 거랑 피로도가 확실히 틀리겠다. 배멀미도 배멀미겠지만 신체 기관이 그냥 다 몸을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맡기고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랑,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몸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랑, 당연히 이렇게 몸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이러면은 몸의 신경이 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 거야. 아, 진짜 고생이구나. 근데 진짜 놀란 거는 부사관이 훨씬 많다는 게 깜짝 놀랐네. 부사관들이 훨씬 많군요, 배는. 우리나라에서 하늘, 바다, 땅 할 거 없이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를 24시간 지켜주고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 간부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서 두 다리 뻗고 잡니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